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또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의 핫 키워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브렉시트 안에 대해서 영국 하원이 다양한 대안을 놓고 끝장 투표에 나섰는데 하원에서 실시한 투표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제출한 16개의 대안 중에서 노딜 브렉시트, 또 유럽 자유연합, 무역 자유연합 가입을 통해서 EU와 유럽 경제지역 협정에 참여하는 것, 또 영국 전체를 EU 관세 동맹에 남도록 한 뒤 브렉시트를 하는 내용 등 8개를 의향 투표에 상정했지만 모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예. 투표 결과가 나오자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의향 투표 결과는 왜 테리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안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 이 브렉시트 방식과 여부를 포함한 논의를 의회가 전반적으로 주도하겠다면서 벌인 의향 투표에서 그 어떤 대안도 과반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의회의 분열상만을 노출한 꼴이 됐습니다. 한편 영국 하원은 EU 탈퇴 시기를 합의안 부결 시 4월 12일, 합의안 통과 시 5월 22일로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당초 하원은 의사 일정 안에서 27일 의향 투표를 실시한 뒤에 필요할 경우 4월 1일 추가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기로 이미 잡아놓고 있었는데요. 예. 이 버커우 하원 의장 역시 이미 하원이 2단계 의향 투표 절차에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주 내에 세 번째 승인 투표가 열리고 의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추가 의향 투표는 열리지 않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과연 또 한 번의 승인 투표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원래는 26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의회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메이 총리가 연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메이 총리가 27일 보수당 모임에서 국가와 당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일찍 물러날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보수당 내에서 그동안 합의안을 반대했던 강경파들 중 일부는 이 말만 듣고 이미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존 버커우 하원 의장이 정부가 같은 합의안을 또 표결에 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데다가 연정 파트너로 과반 확보에 필요한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이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승인 투표 자체가 불투명한데요. 사실 메이 총리의 사퇴한 얘기를 듣고 반대파가 돌아섰다는 얘기에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집권당이 초래한 브렉시트 혼란은 원칙이라든지 국가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보수당의 내분이 원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화제가 된 그 의향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네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특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과반수 지지가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의원들은 예 또는 아니요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대안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뭐 몇 개의 안이 과반을 얻거나 혹은 모든 안이 이번처럼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리고 과반의 지지를 모두 다 얻는 이런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의향 투표에서 하원의 과반수를 얻는다고 해도 정부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의향만 묻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의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정부에 압박하기 위해서 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의향 투표를 하는 건데요. 예. 실제로 지난 2003년에 상원 개혁안을 놓고 7가지 안을 또 투표에 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7가지 안 모두 과반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메이 총리는 의향 투표가 모순되는 결론에 도달하거나 전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네. 이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향 투표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정부가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뭐 메이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영국 정부 측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 현재 영국 의회 청원 웹사이트에서는요, 지난 20일부터 브렉시트 취소 청원이 진행 중인데요. 예. 왜 지난 주말에 이 브렉시트 취소를 외치면서 제2의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시위대가 100만 명이 몰려나왔다라는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네네. 네네. 이렇게 지금 청원 웹사이트에는 580만 명이 서명한 그 청원이 올라 있는데, 문제는 영국 브렉시트부가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명분을 댔냐면은 네. 리스본조의 50조에 따른 탈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브렉시트 결정을 취소하게 되면 민주주의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2016년 열린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650만 명 중에서 72.2%가 참가해서 51.9%인 1,740만 명이 EU 탈퇴의 표를 던졌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찬성한 그 1,740만 명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이 영국 정부는 10,000명 이상 서명한 모든 청원에 답변을 내놓고 또 10만 명이 넘게 서명한 청원은 관련 토론 개최를 검토하는데요. 따라서 영국 하원은 4월 1일 관련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EU 측은 어떤 입장이냐? 도널드 터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 의회가 긴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터스크 의장은 이 50조 철회 청원에 서명한 600만 명, 국민의 선택을 위해 행진한 100만 명, 또 영국이 EU에 잔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브렉시트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뭐 합의점도 계속 찾지 못하고 이런 영국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 메이 총리에 대한 불만도 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네. 심지어 부상 내에서는 메이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조건으로 합의문을 지지할 수 있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영국 측뿐만 아니라 협상 상대인 EU 측에서도 마치 로봇 같은 접근법으로 시간이 갈수록 유럽 지도자들을 화나게 만들었다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6년간 내무장관을 지냈던 메이 총리가 취임을 했는데요. 이 메이 총리는 금융인 출신이고요. 이 6년간 내무장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장수로 내무장관을 지낼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이 영국에서 여성 총리가 등장하는 것은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총리 이후 26년 만인데요. 5선 중진 하원 의원 출신에다가 2002년에는 보수당 최초의 당 의장에 임명되기도 했던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기대도 컸잖아요. 맞습니다. 이 캐머런 총리는 메이 차기 총리에 대해서 강인하고 능력이 있으며 앞으로 영국이 필요로 하는 지도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예. 그 당시 독일의 한 언론은 차가운 복수의 기술을 익혔고 강하고 안정적인 메시지를 가차없이 반복한다면서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넘쳤던 자신감이 문제였을까요? 메이 총리는 2017년 6월에 브렉시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집권 여당 의석수 확대를 목적으로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집권 여당인 보수당이 330석이라는, 그러니까 하원이 650석인데 그 중에서 330석을 보수당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반을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메이 총리가 조금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브렉시트 그 협상에서 본인이 힘을 좀 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뜻대로 조기 총선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 다른 야당들은 다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총선 결과가 의외로 나타난 거예요. 소수 정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될 정도로 의석수가 오히려 과반에서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317석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네. 이때부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사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메이 총리는 아주 단호하게 총리직을 사퇴할 의향이 없고 영국 여왕까지 아련해 가면서 여왕이 내가 총리직을 계속하도록 인정해줬다,
라는 식으로 가까스로 총리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했지만 그에 대한 비판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게다가 또 EU와의 협상 과정에서 좀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협상에서 EU에 끌려다니기만 할 뿐 배짱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고요. 영국의 대중지 더 선은 보수당 내 한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메이 총리가 리더십 위기 경고를 받았다. 그녀에게 식물 총리라는 브랜드가 붙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예. EU 역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정치 지도자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적 기량이 전혀 없다. 그건 정말 끔찍하다. 우리가 테레사 메이의 태도에서 배운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고려하는 능력이 없고 자신의 내각 안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직설적으로 메이 총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브렉시트 과정뿐만 아니라 이 메이 총리의 앞으로 입지도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